예술가가 끊임없이 새로운 시각을 보여줌으로써 세상이 새로운 시각으로 발전해 가는 거야. 그런 것처럼 영어문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익숙한 대상을 봤지만 그 익숙한 대상 속에는 다른 이야기들이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다양한 시점을 중첩해서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고 싶은 오병재 작가입니다. 사실 너랑 나랑 이제 중학교 미술부 친구잖아. 음. 어릴 때부터 같이 그런 미술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었고. 중학교 때 그 미술반에 둘이 앉아가지고 야 우리 끝까지 그림 그리자 이랬었는데 진짜 그러고 있는 거 같네. 그렇지. 어쨌든 둘 다 작업을 하고 있고 또 내가 이렇게 너 또 작업 얘기도 듣고. 사실 나는 뭐 알겠지만 나 너 중학교 때 너 집이 초가집이었잖아. 그렇지. 나는 진짜 빈곤하게 사네. 근데 나중에 그게 아니었잖아, 사실. 문화재에 살고 있는 거.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정말 뭐 그 오지호 화백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거의 알아주는 아버지는 또 아버지. 오승윤 화백님. 너 3대까지. 그렇지. 사실 나는 어렸을 때 너무 그런 게 부러웠었거든. 그냥 일반적인 미술 3대가 아니잖아. 워낙 유명하신 그 예술가 집안이니까 거기에 딱 아들이야. 나는 그런 거 중학교 때 내가 병재가 그림 잘 그리는 것 같은데 왜 다 저쪽으로 쓰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내가 더 잘 그렸지. 아유, 너 그때 막 그 서울 가서 약간 뭐 배워오던 얘가 좀 그림이 늘긴 했어. 뭐 방학 때 잠깐 갔다 왔어. 괜히 너 그것 때문에 나 엄마한테 혼났잖아. 왜? 나도 서울 보내줘. 그럼 그만둬 해갖고. 둘이 그래도 열심히 했어.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건 있잖아. 너무나 이제 유명하신 이제 어쨌든 할아버지, 아버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너가 당연히 이제 미술하는 거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내가 과연 우리 할아버지나 아버지를 넘어서 내 작가로서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은 없었어? 오히려 너는 인상파 집안에서 태어나서 뭐 표현주의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아버지는 미술가는 이래 어떤 거를 해야 돼. 야 이런 식으로 그려야 돼. 이런 말을 일절 안 하셨어. 그냥 네 그리고 싶은 거 그려. 나는 내 세계가 있고 너는 너 세계가 있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랐다. 근데 나는 정말 그런 것 같아. 왜냐하면 아버지는 화실에 들어가면 항상 그림 그리고 계시니까 뒷모습을 보게 되잖아. 예술가가 가는 길은 이런 길인가 보다를 그 뒷모습을 통해서 배운 것 같아. 아버지는 이제 낮에는 화실에서 그리시고 저녁 때 방에서 그리시는데 어떨 때는 이제 TV를 켜놓고 그리시다가 뭐 그냥 앉아서 TV 쭉 보고 계셔. 그러면은 야 너 내가 지금 놀고 있는 것 같지? 뭐 TV 보고 계시네요. 그랬더니 나는 노는 게 아니야. 다 그거 보면서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게 예술가들이 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일상을 바라보는 것도 그 일상 속에서 뭔가를 발견하려고 그러잖아. 그런 느낌.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소위 잘 나가는 작가가 됐어. 그러면은 계속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잖아. 그런데도 꾸준히 다시 변화를 시켜서 자기의 예술 세계를 확장시키는 그런 것들, 그런 모습들. 오히려 나한테는 부담이라기보다는 매우 좋은 스승이 옆에 있었던 느낌. 그렇지.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선배처럼 우리 진짜 실생활에 딱 도움되는 그 말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현실적인, 가장 현실적인.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2대는 많이 봐. 그지? 근데 3대 보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도 결국은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런 걸 봤기 때문에 너한테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 그렇지. 그러니까 어쨌든 너는 사실 좀 일찍 선택한 거잖아. 나의 그렇지. 그런 거의 그 직업을. 아기 때 선택했지. 그치. 그러니까 그냥 화가도 아니 전업 작가. 그치? 다른 일을 한 게 내가 작업만 할 수 있는. 그렇다면 너는 대학교 들어왔을 때는 어떤 좀 작업을 한 거야? 대학교 들어왔을 때는 워낙 이제 우리나라의 그 미대 입시 시스템이라는 게 테크닉 중심적인 거잖아. 그래서 테크닉적으로 나보다 뛰어난 작가들을 많이 봤어. 그 학생들을. 그러면 어떤 생각을 전달을 해야지 하다가 약간 개념적인 설치 작업을 2학년, 3학년 때부터 좀 해보려고 그래서 많은 작업을 했었어. 근데 4학년 때 다시 그림을 그려봐야겠다. 왜 그림을 그리게 됐냐면은 그림은 항상 미스테리가 있어.
3차원의 어떤 설치를 하거나 개념을 전달하거나 이럴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게 뭐냐면은 그림은 항상 앞을 보고 있잖아. 그래서 이 그림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 그 뒤에는 뭐가 있을까가 항상 궁금한 거지. 그랬더니 뭐가 되냐면은 3차원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내 마음대로 그릴 수가 있는 거지. 이 안에서 설치보다 더 많은 설치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림 속에서는. 여러 가지 시점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공간은 화면밖에 없잖아. 그게 이제 어마무시한 매력으로 나한테 다가온 거지. 그러니까 훨씬 네가 그걸 갔다 오고 나니까 공간을 자유롭게 쓸 수가 있게 돼버렸네. 그러면서부터 이제 그림이 너무 재밌어지는 거야. 그래서 4학년 때부터 그림을 다시 쭉 간 거지. 아, 그럼 그때는 어떤 걸 그린 거야? 처음 내가 이제 그 그림을 이제 다시 그려야겠다고 시작한 게 뭐냐면은 꾸르베, 안녕하세요 꾸르베 씨. 그거를 내 친구들로 치환시켜서 그랬어. 그거를 그리면서 이제 그림의 재미를 느끼고 이런 어떤 이제 내 그림에 있는 이런 초록색 바탕이 그때 처음 시작됐어. 그래서 그 밑칠을 청록색 그걸로 해서 인체를 그 색깔로 그대로 남기고 나머지를 컬러를 입히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림에서 이제 공간을 어떤 식으로 변형시키고 보여주느냐, 다시점 같은 거 그런 걸로 막 공간을 막 변형시키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 시점 자체에서 이제 좀 자유로워졌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제 사실 입시라는 거는 딱 명확한 거잖아. 그런 시점으로 그리면 우리가 못 들어가잖아. 그러지. 그러니까 정확한 형태를 잡고 정확한 이거 대상을 그다음에 재현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는 익숙해 있다가 그렇지. 사실 익숙해다가 보면 거기에 갇히지. 그렇지. 그런 경우가 많지. 그치. 근데 이제 너는 어찌됐든 설치나 이런 걸 통해서 하다가 평면이 더 다양한 시점을 수 있겠구나. 너무 자유로운 거야, 그 안에서는. 그럼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새로운 걸 찾은 거잖아.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그리는 대상도 달라 보일 테고. 그 공간의 그 평범할 것 같은 이야기가 어떤 풍부한 이야기로 변화하고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느낀 거지. 근데 또 알고 보니 또 유학을 갔잖아. 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 영국의 그 현대미술이 확 올라왔잖아. 그치. YBA.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작업을 보면서 이쪽이 되게 치열한 데라고 느꼈어. 그래서 저기를 가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 실제로 살고 있는 그라운드. 그 2년 동안이 엄청나게 바빴어. 계속 그리고 발표하고 토론하고 내 그림을 가지고 되게 다양한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거든. 내가 여기에서 그냥 그려가지고 이런 이야기예요 말하는데 왜 그런 얘기인데 왜 그런 얘기라고 내가 믿어야 돼. 이 얘기를 계속 시켜 끊임없이. 그러면서 처음에는 너무 혼란스럽다가 점점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떤 식으로 보이는구나, 어떤 식으로 읽히는구나를 알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교육이 너무 좋았어. 진정한 다시점의 교육을 했네. 그러니까는 막 흔들리다가 마지막 졸업할 때쯤 되면서 점점 이게 잡혀가는 거야. 그러면 그때 지금의 네가 그런 역원근법이라는 게 이제 그치. 거기에서 다시점을 역원근법으로 만들게 된 계기를 영국에서의 그 경험 때문에 처음에는 나는 여기서 보고 얘가 여기서 봐서 이렇게 시점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고 카메라가 여기 있고 카메라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될 수 있어.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 눈은 하나인데 내 눈이 움직이는 건데 다른 사람의 시점을 상상한다는 말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도 했어. 야, 한국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아니요. 근데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동양 사상이 보면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치. 보면 이제 풍경을 그릴 때도 보이는 그런 게 아니라 작가의 감성애로 보고 그리는 거 있잖아. 말 맞다. 나 진짜 동양 철학을 좀 공부를 해봤어. 도가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봤더니 빈 공간은 없음이 아니고 가능성의 공간이다. 그런 얘기들을 이용을 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그리는 대상을 약간 빈 공간처럼 의미의 빈 공간처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역원근법 나와 상대와의 그 중간에 내 그림을 위치하게 해서 얘가 어떤 중간자로서 두 생각을 교집합시킬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상상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거기서 그걸 이제 깨달은 거야. 나는 그런 부분들이 너가 작가로서 훨씬 더 나는 좋은 바탕이 됐다고 봐. 그럼. 왜냐면 우리는 사실 얼버무릴 수 있잖아. 이게 좋은데 왜 좋은데? 말하면 이게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런 세미나나 이런 걸 할 때 제일 무서울 만한 중에 하나가
내가 그림을 엄청나게 멋지게 그렸어. 진짜 딱 누가 봐도 멋있어. 그러면은 와, it's beautiful 이래. 그 다음에 then what? 아, 너무 아름다운데 이 아름다움으로 너는 뭘 보여주고 싶은 거야? 아, 예술의 길이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보기 좋은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어떤 식으로든 표현을 하고 전달을 해줘야 되는 역할이 예술가의 역할이라는 거를 깨닫게 된 더 명확해야 되네. 명확하다기보다는 내가 왜 보기 좋게 그렸으면 왜 보기 좋게 그렸는지 예술의 층위가 매우 다양하니까 그 다양성 중에 너는 그 뷰티를 선택을 했어. 그 이유가 뭐야? 이건 거지. 진정한 작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상당히 그 커리큘럼 자체가 일단 거기는 분위기 자체가 가장 중요한 전시 중에 하나들이 뭐냐면은 대학교 졸업 전시야. 거기에 모든 컬렉터들과 맞아, 모든 맞아, 큐레이터들이 다 와. 그 전시를 보고 거기서 작가를 발굴하려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의 그 무브먼트가 엄청나게 강해. 나는 그 문화가 너무 좋아서 여기서도 그런 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어. 한국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전시도 기획해서 전시도 하고 그런 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전을 잡으러 다녔거든. 그때 이제 대한공간 풀이라고 있었을 때 거기서 이제 처음 전시를 한 거지. 그때는 이런 느낌보다는 인물이 영국보 공간 내에 존재하는 그런 그림들을 좀 주로 보여줬고 그 금호미술관에서 그 거기가 이제 젊은 작가를 또 지원하고 그렇지, 있지. 그 영 아티스트. 영 아티스트 그때 해가지고 거기 전시를 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꾸준히 넘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필모그래피 쌓이고 그렇지. 조금씩 한국의 제도권에 좀 들어온 거네. 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은 남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준비한 사람이잖아. 상당히 그렇지. 오랫동안 내가 작가를 준비하는 거야. 그러잖아. 따지고 보면. 태도에 대한 고민도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것 같고 너는 이미 전업 작가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은 남들이 봤을 때는 금방 했겠지 이게 아니잖아. 야, 우리 진짜 중학교 때 막 이런 고민 막 했었다? 작가로서 우리가 어떻게 될 건가 막 이런 고민을 중학교 때 했었어. 여자친구들도 있었는데 결국에 그냥 미술반에 남아서 그리는 애는 너랑 나랑 둘이었거든. 애들 다 하교하고 아무도 없을 때. 그치. 어. 너는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고 그때 당시 나는 그냥 그림을 좋아하는 애였고 나도 마찬가지 그때도 화가가 꿈이었지만 그렇지. 근데 막연했지 나한테는 화가라는 게 왜 본 적이 없으니까 화가가 어떤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모르잖아. 근데 나는 그림이 좋았는데 근데 그 옆에 친구가 있는데 또 이 집안이 뭔 다 화가 집안이야? 갑자기 부러워진 거지. 아니 근데 그래서 고민 많이 했다니까 우리. 화가가 된다는 거에 대한 얘기 많이 했었어. 그럼 너는 어떤 작가로 남고 싶어? 앞으로? 어떤 작가? 어려운 질문인데. 끊임없이 작품을 만들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했던 작가? 계속 사람들한테 어쨌거나 뭔가를 보여주고 어떤 이야기나 감동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되면 좋겠지. 그래서 너는 예술은 뭐라고 생각해? 그거는 어렵지. 일단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를 조금 더 확장시켜주는 그 생각의 폭을 조금 더 확장시켜주는 역할이 예술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그치, 많이도 아니고 조금. 그러니까는 많이 하면은 약간 미친놈 소리 듣고 요 안에 있으면은 그냥 머무르는 애. 근데 그 우리의 생각의 폭의 테두리가 있다 그러면은 이 테두리 선을 조금 더 옆으로 늘리는 그런 역할이 예술가의 역할이고 그게 내가 가야 될 길인 것 같기도 하고. 예술은 뭐 그냥 봐서 즐기는 거, 그냥 힐링하는 거,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예술가가 끊임없이 새로운 그 시각을 보여줌으로써 세상이 새로운 시각으로 발전해 가는 거야. 그 생각을 하면은 내가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나는 어쨌거나 끝까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되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 느끼거든. 내가 예술가라서 내가 예술을 해서 그가 아니라 아니야. 우리가 책을 읽는 거, 영화를 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영화도 막 수많은 영화가 나오지만은 우리는 그리고 영화에 되게 익숙해져 있지만은 뭔가 이 틀을 확장시킨 것 같은 영화들이 하나씩 나오잖아. 그치. 깨는 생각. 그런 것처럼 영혼문법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나랑 저 뒤에 있는 다른 사람과 두 사람의 시선이 겹쳐 있는 어떤 중간으로서의 그림. 그래서
내가 어떤 익숙한 대상을 봤지만 그 익숙한 대상 속에는 다른 이야기들이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 시선을 관점으로 만드는 거거든. 나는 근데 이 이야기가 사실 지금까지 없었던 이야기야. 그 시선의 해석은 기존 작가들은 하지 않았던 그런 느낌이어서 나는 이게 약간 이게 늘어났다고 내 스스로는 느끼는데 한참 더 늘려야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네가 방금 말한 여기야 여기 있는 중간에 네가 문을 만들었어. 그렇지. 그렇지. 여는 거는 당사자의 몫이고. 그렇지. 열고 나가면 보이겠지.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림이 단순화돼 있고 이런 게 대상의 그 캐릭터를 유지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오히려 더 단순하게 하고 말했듯이 문을 여는 거는 이 단순함 속에서 이 스토리를 찾아내라.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걸로서의 시선의 교차. 굳이 너가 문을 열 필요는 없잖아. 나는 제시를 해주는 문만 만들어 놓고 얼마든지 그 여는 거는 당신 몫. 오, 되게 좋은 말이다. 똑똑하네. 그 중학교 때 나잖아. 우리 그 가을 햇살 보면서 야 멋있지 않냐? 따스한 이 느낌, 행복을 느끼면서. 그렇지. 우리 그 미술실 문 열고 들어갔잖아. 안 그랬으면 밖에서 문제가 일으키고 다녔을 거야. 거기서 있어. 중학교 이후로 우리 아주 긴 얘기를 한 것 같아. 이렇게 깊은 얘기를 한 적은 좀 그거네. 그래서 좀 오늘 좀 그림을 내가 그려봤는데, 약간 이렇게. 오, 엄청 닮았네. 오, 야, 너 그림 잘 그린다. 찐 반응이지? 아니, 코도 똑같은데? 이거 목탄 안 잡아봤다며. 안 잡았지. 야, 뭐 닮았다 진짜. 그래? 다행이다. 역시 보통 인물 그리는 친구라 다르구만. 아무튼 오늘 긴 시간 즐거웠고. 아니 솔직히 우리가 가끔 보기는 하지만 이런 대화를 하지는 않잖아. 근데 너무 친구랑 또 이런 대화를 하니까 너무 즐겁네. 아무튼 너가 마지막에 했던 그 우리 조금씩 넓혀갈 수 있는, 그래. 그리고 그 서로 간에 우리 응원할 수 있는, 그래. 종종 보자. 그래. 수고 많았어. 몸이 묻었을 거야. 괜찮아. 야 근데 잘 그리네.